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가끔은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지난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앞으로 다가올 노년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러 온 적은 없으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음이 주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남은 건가?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노년학 연구소가 수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인간의 행복도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45세에서 50세, 그리고 70대가 되면 오히려 20대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인생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자녀 걱정, 부모님 건강, 은퇴 준비, 그리고 조금씩 느껴지는 체력의 한계까지.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유자 곡선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할 수 있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의문에 대한 놀라운 답변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천차만별이었던 외모, 학벌, 재산, 지위의 차이가 나이 앞에서는 희미해지고 모두가 같은 인생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시간이라는 위대한 조각가가 우리 모두를 비슷한 모양으로 다듬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이 평준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이제 나이별 평준화 과정을 통해 시간이 가르쳐주는 평등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젊은 시절 천차만별이었던 외모는 중년의 문턱에서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과 패션으로 가렸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모두가 비슷한 중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로 인한 차별과 특혜가 존재했지만 40대가 되면서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며 더욱 평등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저는 20대 때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모임에 가면 뒤쪽에 앉아서 소리 없이 지냈죠. 하지만 40대가 되니 신기하게도 그런 열등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다들 비슷해 보이니까요. 이는 서울에 사는 42세 주부 김지연 씨의 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50대가 되면 지적 능력의 평준화가 진행됩니다. 학벌과 학력의 차이는 실제 삶의 경험과 지혜 앞에서 그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학력이나 지위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통찰력이 더 중요해지며 이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60대의 물질적 평준화는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실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비슷해집니다. 큰 부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정한 생활비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준화의 과정은 실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서울의 한 카페에 6명의 70대 노인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197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입니다. 4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국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고 수철이는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영호는 의사가 되어 개원했고 태식이는 평생 택시를 몰았습니다. 윤석은 교직에 몸담았고 기철은 여러 사업에 실패한 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재회했을 때만 해도 서로의 차이가 느껴졌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민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웃기지. 젊었을 때는 누가 더 성공했네, 돈을 벌었네, 그런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하고 있더라고.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결국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영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나이 들수록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결국 똑같아져. 아픈 건 다 똑같고 걱정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이처럼 60대에 이르러 재산이나 직업적 차이가 점점 희미해지고 걱정과 만족이 비슷한 수준에서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창들의 모임에서 계급도, 재산도, 학벌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차이들이 나이 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70대에 이르러서는 정신적인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실패, 자랑거리와 후회거리가 모두 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야 찾아오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전의 경쟁과 비교는 의미를 잃고 각자의 삶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성공했던 사람이나 실패했던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과 후회를 느끼며 결국 삶이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0대에서는 생명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와 명예, 권력의 차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모두가 같은 생명의 존엄성 안에서 평등해집니다. 이는 마치 다른 높이에서 시작된 물줄기들이 결국 같은 바다에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며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깊은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준화 과정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평등성을 가르쳐 줍니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불공평함과 차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년기가 쇠퇴가 아닌 새로운 선물의 시기라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3세 정미경 씨는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빈틈없는 아내이자 엄마였고 30년 넘게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늘 해오던 일상적인 일들이 힘겨워졌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80대 할머니의 한마디가 그녀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애쓰느라 정작 삶의 여유를 몰랐어. 이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 내 속도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 이 말은 정미경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기는 흔히 쇠퇴의 시기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자유와 기회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업, 직장, 자녀 양육 등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러한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정미경 씨는 아침에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녀의 경험은 노년기가 자유로운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회적 혜택과 안정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현대의 노년층은 국민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던 노력의 결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미경 씨처럼 수채화 교실에 다니거나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지는 활동은 안정감을 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노년에는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축적됩니다. 경험과 통찰력은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정미경 씨는 불완전한 그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녀나 후손에게도 큰 유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여유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던 젊은 시절과 달리 노년에는 천천히 생각하고 삶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정미경 씨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그녀의 깨달음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한 태도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같은 나이에 은퇴한 두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택배 정리 일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적은 수입이지만 입주민들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반면 이상태 씨는 퇴직 전의 지위와 수입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책로에서 마주쳤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화는 이상태 씨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 말이 맞았어요.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에 달렸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행복은 객관적인 상황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김철수 씨의 태도는 우리가 노년기에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의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태도의 원칙 중 첫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김철수 씨는 택배 일을 하며 주민들에게서 받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만족합니다. 비록 젊었을 때보다 적은 수입을 얻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느낍니다. 행복은 잃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조금 나빠졌더라도 여전히 걸을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 관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상태 씨는 퇴직 후에도 이전의 지위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씨는 자신의 삶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았습니다. 노년기에는 비교를 버리고 각자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인정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게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과 면역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탁구를 치고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는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현재 중심의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탁구 시합에서의 소소한 승리나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작은 순간들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길의 바람, 가족과의 대화, 아침 햇살 같은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제 독립적 노년을 위한 실천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박종섭 씨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과도한 관심 속에 살았지만 그는 점차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재 반찬 갖고 오지 마라. 나도 내 식대로 살아야지. 이 말은 그의 조용한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 씨는 자신의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평수로 이사하고 연금 일부는 손주 생일 선물로 했으며 자녀들에게는 더덕이나 산나물을 나누어 주는 그의 일상은 점차 안정되고 충실해졌습니다. 이는 독립적 노년을 위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의 중요한 원칙들은 그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을 줄이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간섭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의 태도는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고 과도한 조언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줄이는 원칙을 실천합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 외로움을 느낀 박 씨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형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맞춘 삶을 선택했습니다. 노년에는 물질적, 정서적 욕심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노년학자 폴 발테스는 이를 선택적 최적화와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함을 피하는 원칙을 실천합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산책과 가벼운 동호회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과식이나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노년기에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건강과 행복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원칙입니다. 박 씨는 연금 일부를 손주들의 생일 선물에 쓰고 동네에서 얻은 산나물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 관리의 원칙을 지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의 용돈 지원 제한을 거절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자존감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남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건강 관리의 원칙을 실천합니다. 박 씨는 산책과 등산, 동호회 활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스스로 요리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일상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의 원칙을 지킵니다. 박 씨는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유대를 이어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맞는 속도 찾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심장내과 이제 막 정년을 앞둔 최상우 과장은 30년간 자신이 진료했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이제 변화의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젊은 후배 의사가 건넨 한마디는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려운 수술들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술 건수를 줄이는 대신 후배들과 증례 토론을 하고 연구와 자문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속도를 찾아갔습니다. 최상우 과장의 이야기는 나이에 맞는 삶과 태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역할의 재정립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안정과 지혜를 기반으로 한 역할이 어울립니다. 최상우 과장은 수술실의 주연에서 벗어나 후배들을 이끄는 멘토로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노년기에는 무리한 도전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조언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존경받는 노년학자 라르스 토룬스텐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활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품위 있는 외모와 언어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최 과장은 이전처럼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태도로 동료와 후배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지나치게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옷차림과 언어 사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 신체 활동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술 건수를 줄이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낸 최 과장은 저녁 시간에 아내와 산책하거나 손자와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요가, 수영 등 적절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관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최 과장은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내려놓고 조언자와 협력자로서의 위치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경쟁적 관계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학습과 취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최 과장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집필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지나친 스트레스나 부담을 피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존 취미를 심화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최 과장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수술 건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를 약점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년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한계를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최 과장은 후배의 양성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며 젊은 시절의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제 외로움을 이기는 관계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단지, 홀로 사는 임순자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 속에 갇혀 살던 그녀에게 이웃 김옥순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는 우리 다 영양실조로 죽겠어.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6명의 밥 친구를 불러 모며 목요일의 식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치를 가져오는 사람, 특별 메뉴를 준비하는 사람,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는 사람까지. 이 식탁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일 때는 모든 게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같이 웃고 걱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임 할머니의 변화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태도들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그녀의 경험에서 얻은 실질적인 교훈들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임순자 할머니는 목요일의 식탁을 통해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혼자일 때는 모든 게 무거웠다던 그녀는 이제 작은 모임 하나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과거의 실패나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웃들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라는 그녀의 말은 나눔이 어떻게 감사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임 할머니는 목요일을 기다리며 오늘 뭘 가져갈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고독이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를 즐기며 사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임순자 할머니는 이웃과의 작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은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또한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목요일의 식탁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임 할머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노년에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한 수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삶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인간관계는 행복과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한 이 연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함에서 시작되는 노년의 풍요로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은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는 독립성,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나눔을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는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함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합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결코 부족하거나 빈곤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한 노화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완전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노년에도 우리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손꼽힙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입니다. 외모, 재산, 지위의 차이가 희미해지는 만큼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가 보여주듯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화려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소소한 일상의 기쁨, 깊이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현재의 충실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이 듦을 두려워하며 과거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과 지혜를 환영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택해 보세요. 결국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나이 듦의 기쁨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또는 노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